오늘부로 나가. 13년 결혼 생활이 친척들 앞에서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문 앞에 내던졌습니다. 손에 쥔 건 통장 잔고 18만 7천 원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일그룹 상속녀. 거대 기업의 외동딸이 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 한 통의 문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남편의 배경화면에 찍힌 여자의 그림자, 계산된 선물들, 그리고 조여오는 사기의 올가미.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체를 밝히고 모든 걸 되찾을 것인가, 바닥에서부터 자기 방식으로 일어설 것인가.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볼까요? 추억 편지함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진의 손은 이미 반사적으로 알람을 껐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는 동선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3년째 반복한 아침이었으니까요. 쌀을 씻을 때 물 온도는 미지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자주 하던 말이었죠. 찬물로 씻으면 밥이 퍼석해. 서진은 수돗물에 손을 대보고 온도를 가늠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장어 액젓을 계량 스푼으로 3번 떴습니다. 너무 많으면 짜고 적으면 싱겁다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간은 내가 나중에 맞출 테니까 대충 해. 명숙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서진이 한 일을 전부 다시 확인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카드값 연체 알림이었죠. 화면을 보던 서진의 시선이 냉장고 위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삼키고 가계부를 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사이로 마이너스가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명숙이 매일 보는 건강방송이었죠. 서진은 살짝 볼륨을 줄이려고 리모컨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 벌써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소리 왜 줄여? 너무 크신 것 같아서요. 내가 듣기 편하게 해놨어. 건드리지 마. 명숙은 리모컨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작은 권력 싸움이었죠.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가 한쪽으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고쳐주려고 다가가자 민호가 어깨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냥 둬. 나중에 할게.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민호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이 젓가락으로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딱딱한데? 내가 틀리라서 못 먹겠어. 어제보다 불세기를 줄였는데요. 그래도 딱딱해. 다음부턴 더 부드럽게 해.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죠. 설거지를 하다가 휴대폰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추억사진 자동 재생 기능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은 정확히 13년 전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주방, 같은 식탁, 같은 표정. 달라진 건 얼굴의 주름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끄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분리수거장에서 소변기 냄새가 났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2500호 댁은 분리수거 참 잘해요. 다른 집들은 막 버리는데. 감사합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서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이 누군가에겐 보였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소파 옆에 낯선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종이 가방이었죠. 안에는 한방차 세트와 비싼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혈압에 좋은 차예요. 건강하세요. 발신자는 한미정 원장이었습니다. 민호가 다니는 회사 근처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서진은 카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는 집에만 있고 민호는 좋은 회사 다니지. 요즘 한의사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건강도 챙기고 있어. 목소리에 자랑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부엌 구석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 이야기인데도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죠. 싱크대 선반 위에는 작은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컵을 들어 금간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컵도 서진도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베란다, 똑같은 창문, 똑같은 하루들. 서진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잘해줘도 모른 척해도 내 자리는 없구나. 작게 중얼거린 말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독백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답답한 집을 벗어나고 싶었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 안내였는지 글씨가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었죠. 가로등 하나가 대낮인데도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들꽃 카페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가볍게 울렸죠.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깔끔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필자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따뜻한 걸로요. 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커피 향보다 무언가 다른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사람들이 머물다 간 온기 같은 것이었죠. 필자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긴 커피 향보다 사람 냄새가 먼저 나죠? 서진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필자는 빙그레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필자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쓰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끝에 은은한 단맛이 남았죠. 한쪽 구석에서 노인 네 분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둑돌 놓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필자는 그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리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필자는 커피를 내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딱 한 모금 차이예요.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는 그 한 모금. 서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 모금 차이. 작지만 중요한 것들. 벽에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개업 당시인 듯 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보니 지금의 필자 사장과 닮았습니다. 옆에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서진은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한 15년 전에 떠났죠. 필자가 서진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그래도 이 카페는 남았어요. 사라진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는 거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필자가 서진의 손을 봤습니다.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어진 손이었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한 손이네요. 그런 손은 사람을 배신 안 해요. 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손이었는데 누군가 알아봐 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필자는 카운터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껍데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언젠가 드러나죠.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진짜는 언젠가 드러나지. 글자를 쓰는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일그룹 회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뉴스 소리를 듣고 있었죠. 한일그룹이 올해 사회공헌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워진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유리문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용 공고였습니다. 카페 보조 파트타임 구함. 경력 무관. 성실한 분. 간단한 문구였습니다. 서진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경력 무관. 성실한 분. 본인을 설명하는 단어 같았습니다. 손이 공고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필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여긴 혼자 와도 괜찮은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작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 진짜가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 작은 한 모금이 하루를 버티게 한다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니 명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선물 상자를 뜯고 있었습니다. 한방차 세트였죠. 명숙은 상자를 이리저리 살피며 흡족한 표를 지었습니다. 이거 봐. 미정 원장님이 또 보내셨네. 참 정성이 대단해. 명숙은 카드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님, 혈압에 좋은 차예요. 민호 씨 약도 챙길게요. 카드를 읽던 명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은 그 문구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민호 씨, 남편을 씨라고 부르는 거리감이 묘했습니다. 미정 원장님은 참 세심하셔. 바쁜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그러게요. 서진은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너도 배워야 해. 저렇게 사람 챙기는 거. 그래야 인정받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저녁 재료를 꺼냈죠. 저녁 6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회사 일이 많아?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 좀 복잡해. 무슨 일인데? 공사 대금 문제. 거래처에서 자꾸 미루고 있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야 나왔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숙이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미정 원장님은 식사 예절도 좋으시더라. 지난번에 같이 식사했는데 젓가락 쓰는 거 보니까 교양이 느껴지던데. 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좀 촌스럽게 먹어. 숟가락을 너무 깊이 물고. 조심할게요.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죠.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명숙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집에만 있고요. 민호는 좋은 회사 다니죠. 요즘은 한의사 선생님이랑도 친하게 지내요. 건강관리 제대로 받고 있어요.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집에만 있는 사람, 민호는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그렇게 정의되는 게 서진의 자리였습니다. 밤 10시 서진은 장롱 정리를 했습니다. 맨 윗칸에 예단으로 받은 비담보가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한쪽 구석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죠. 벌레 먹은 자국이었습니다. 13년 전 받았던 이 보자기는 이제 쓸모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비담보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배경에 한방클리닉 현판이 희미하게 보였죠. 행사 사진인 듯 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웃집 차가 서진네 주차 공간을 침범했다는 문제였죠. 명숙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가서 얘기 좀 해봐. 내가 나서야지. 서진이 나가려 하자 명숙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진 혼자 나가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죠. 일은 서진이 하고 명숙은 뒤에서 지시만 했습니다. 결국 이웃과 서로 이해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명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알아서 조심하신대요. 그래, 잘했네. 칭찬이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명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원장님이 사우나 회원권 주셨어. 의사는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민호 너도 같이 다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죠. 밤에 서진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쓰던 노트였죠. 페이지를 넘기다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죠. 밝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서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언어자원봉사. 서진은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 때 열심히 공부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그 능력을 쓸 일은 없었습니다. 집안일에는 외국어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사진을 노트에 끼워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LED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접촉이 불량한 건지 불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습니다. 서진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봤지만 계속 깜빡였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불빛이었죠. 서진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본인의 자리는 어디일까? 며느리, 아내, 집안일 하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명숙의 동생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서진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반찬까지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역시 우리 집 밥이 최고야. 명숙의 동생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그릇을 채웠습니다. 앉을 틈이 없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명숙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김에 말할 게 있어. 명숙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진아, 오늘부로 나가야겠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진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갑자기 무슨 말씀을? 갑작스럽지 않아. 민호 장례를 생각하면 이게 맞아. 명숙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미정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혈압약 시간 맞춰 드셨어요?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며느리분이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텐데.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진이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생각을 말해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언제나 나중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진이 쓰던 가방이었죠. 명숙은 그걸 서진의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짐은 간단하잖아. 가져갈 거 별로 없을 거야. 명숙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화장품, 속옷, 신발. 13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명숙 생신 식사 장소 공지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서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명숙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이사짐 싸는 거 아니고요. 간단히 나갈 거라 트럭만 보내주세요. 내일 오전에요. 이사 트럭까지 불렀습니다. 서진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빨간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진은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13년 전처럼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죠. 서진은 반지를 빼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명숙과 민호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서진과 민호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세 층을 내려오는데 가방 손잡이가 액자에 걸렸습니다.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습니다. 사진은 무사했지만 프레임이 부러졌죠. 서진은 깨진 유리를 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관계도 이렇게 깨지는 걸까요? 한순간에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거울에 서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서진이 똑바로 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끌고 골목 코너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13층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기 서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가방을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투어는 세 곳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비쌌고 두 번째는 샤워실이 고장 났었죠. 세 번째 고시원 주인이 좁은 복도를 앞서 걸었습니다. 여기요. 2층 5호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공용 샤워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화장실도 같이 있고요.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샤워실을 보러 갔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한 달에 35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진은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화장품 몇 개를 꺼냈습니다. 거의 쓰지 않은 것들이었죠.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가격은 원가의 반값으로 적었습니다. 캐리어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한 번밖에 쓰지 않은 캐리어였습니다. 작은 전기포트도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하나씩 팔아야 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금 잔액이 떴습니다. 18만 7천 원. 고시원 보증금도 없이 한 달 월세만 내면 2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들꽃 카페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필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그리고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서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자가 커피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에 붙어 있던 채용 공고요. 아직 구하세요? 아, 그거요? 아직 못 구했어요.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필자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요. 좋아요. 내일 아침 9시에 와요.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필자가 커피를 건네며 작게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고거래 문의였습니다. 화장품을 사겠다는 사람이었죠.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다 SNS를 열었습니다. 한미정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 한의원 행사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키와 체격이 민호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죠. 서진은 앱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이혼 상담을 쳤습니다. 법률 상담 페이지가 떴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기간. 복잡한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 다 소진될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버지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면 서진을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맞을까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해결일까요? 서진은 휴대폰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가지 길이 보였습니다. 정체를 밝히고 쉽게 가는 길, 아니면 내 방식으로 천천히 다시 일어서는 길.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급 9,500원.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카페 일과 병행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 경력 칸에 뭘 써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13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시원 벽이 얇아서 옆방에 들릴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서진은 얼굴을 씻으러 나갔습니다. 공용 세면대 거울에 비친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메모장을 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울되 내일은 산다. 서진은 메모장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카페에 가야 했습니다. 첫 출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침 8시 50분 서진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죠. 필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찍 왔네요. 좋아요. 들어와요. 첫 출근이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면서도 설렜습니다. 필자가 POS 기계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기계였지만 작동은 문제 없었죠. 여기 메뉴 버튼이고, 이건 결제, 이건 취소. 어렵지 않아요. 필자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메모장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필자가 웃었습니다. 꼼꼼하네요. 좋아요. 원두 그라인딩을 배웠습니다. 원두를 계량하고 그라인더에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드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갈린 원두에서 고소한 향이 퍼졌죠.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해 볼까요?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고 탬핑을 했습니다. 필자가 서진의 손을 잡아 힘 조절을 도와줬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물이 안 지나가요. 적당히. 첫 에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쓰면서도 고소했습니다. 이제 우유 스티밍 해볼까요? 우유를 데우고 거품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진은 스팀 노즐을 우유 피처에 넣었습니다. 쉿소리가 나며 우유가 데워졌죠. 하지만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다시 해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진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자 적당한 거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라떼 아트 해볼래요? 필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우유를 따르며 손목을 움직이자 하트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서진도 따라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유가 한쪽으로 쏠리며 모양이 망가졌죠. 괜찮아요. 맛은 똑같으니까. 모양은 천천히 배우면 돼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은 인사했습니다. 필자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분은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드세요. 설탕 하나 넣어드리고요.
서진은 POS에 주문을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했습니다. 커피를 만들어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잘하네. 그 말에 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필자가 물었습니다. 피곤하죠? 잠깐 쉬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진은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성실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오후 4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필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이에요. 내일도 와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서진을 봤습니다. 아가씨, 어제도 봤는데 이 근처 사세요? 네, 새로 이사 왔어요. 그래요? 잘 왔어요. 좋은 동네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검색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었죠. 유튜브를 열어 드립각도 영상을 찾았습니다. 하나씩 보며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필자가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알려줬습니다. 저 할머니는 아메리카노에 우유 조금 넣어달라고 하세요. 저 아저씨는 뜨거운 거 못 드셔서 미지근하게 해야 해요.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얼굴과 이름과 취향을. 손님들이 올 때마다 기억해서 물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어머, 기억하네. 고마워요. 작은 배려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필자가 청귤을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청귤청 만들 거예요. 같이 해봐요. 청귤을 씻고 반으로 자르고 설탕과 함께 병에 담았습니다. 손이 끈적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맛이 달라져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필자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서진은 카페 음악도 신경 썼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잔잔한 팝송을 좋아했지만 어르신들은 익숙한 곡을 좋아했죠. 서진은 플레이리스트에 트로트 한두 곡을 섞어 넣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겠어.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키워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 글자 크기를 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보이네. 고맙네. 작은 도움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다음 날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밤에 서진은 노트북으로 엑셀을 배웠습니다. 카페 가계부를 만들고 메뉴별 원가율을 계산했습니다. 필자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죠. 이런 것까지 할 줄 알아요? 대단한데요. 필자가 감탄했습니다. 서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주말 동네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포스터가 바람에 구겨져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포스터를 주워 펴서 다시 붙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력하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믿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커피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어느 저녁 손님이 모두 떠나고 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자가 에스프레소 2잔을 만들어 왔습니다. 잠깐 앉아요.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필자가 벽에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15년 전에 심장마비로 갔죠.
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이 카페 문 닫을까 고민했어요. 혼자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냐고. 필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이 카페는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필자가 서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힘들어도 버티는 사람이에요. 보면 알아요. 그날 밤 필자와 서진은 드림 연습을 했습니다. 문을 닫은 카페에서 둘만의 수업이었죠. 손목 힘을 빼요. 떨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필자가 서진의 손목을 잡아 움직임을 조절했습니다. 물줄기가 가늘게 흘러내렸습니다. 향이 퍼졌죠. 좋아요. 이제 손이 덜 떨리네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정말로 손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바둑 모임 어르신들이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바둑할 줄 알아요? 잘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점수 줄게. 한 판 더 봐요. 서진은 어르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2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지만 결국 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다음엔 4점 줄게. 이기면 커피 쿠폰 하나 주는 거야. 작은 내기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이가 울면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장난감 잃어버렸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어? 놀이터요. 서진은 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미끄럼틀 아래를 살피고 벤치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모래밭 구석에서 장난감 로봇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 엄마가 카페에 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가 계속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일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옆 빵집 주인이 카페로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서로 스티커 교환할까요? 우리 빵집 스티커 여기 붙이고 들꽃 카페 스티커 우리 가게에 붙이고. 필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서진은 직접 스티커를 붙이러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 주인이 각 구운 식빵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서비스예요. 약국과도 협업이 생겼습니다. 감기 시즌이 되자 약국에서 목건강 티백을 카페에 납품했습니다. 서진이 메뉴판에 새 음악을 추가했죠. 약국 사장님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주문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매일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보온 텀블러를 하나 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찬물 드시면 안 좋잖아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왜 줘요? 그냥요. 따뜻한 물 담아 다니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카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필자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해. 그게 재능이야. 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재능 맞아. 사람들이 너 보면 마음이 놓인대. 그날 밤 서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작은 일들을 적었죠. 할아버지의 웃음, 아이의 고마워요, 필자의 칭찬. 사소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괜찮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답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끈을 스스로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출소 순경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분실물 신고 들어온 거 없나요? 지갑이요. 서진이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이 있었죠. 이거요? 순경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주인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순경은 가끔 순찰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동네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 안전한 동네예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작은 말이었지만 안심이 됐습니다. 서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카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진의 아이디어였죠. 창가 한쪽에 작은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조화벚꽃 가지를 걸고 의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어르신들도 사진 좋아하세요. 손주들한테 보내시잖아요. 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먼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으로 여러 장 찍어드렸죠. 와, 잘 나왔네. 고마워요. 할머니가 바로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친구 3분을 데려왔습니다. 나눔 쿠폰 박스도 서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 커피 쿠폰을 넣어두는 것이었죠. 돈이 부족한 학생이나 어르신이 익명으로 쓸 수 있게요. 필자가 좋다며 바로 실행했습니다. 상자에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여유 있으신 분은 넣어주세요. 첫 주에 쿠폰 5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 10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서진은 새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쑥라떼였습니다. 건강을 생각한 메뉴였죠. 쑥가루와 우유, 약간의 꿀. 노년층이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거 속이 편하네. 맛도 좋고. 단골 어르신의 말이었습니다. 쑥라떼는 시즌 한정 메뉴가 됐습니다. 맘카페에 카페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들꽃 카페 진짜 친절해요. 어르신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곳. 쑥라떼 강추. 입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서진은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는데 혹시 협조 가능하세요? 필자와 서진이 의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무료 아메리카노 데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 어르신 무료 커피 데이가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카페가 북적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참 좋네요. 복지관 담당자가 고마워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설거지를 하는데 텔레비전 뉴스가 들렸습니다. 한일그룹 상속녀 실종 20년, 생사 여전히 오리무중. 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뉴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25이었던 한모 씨는 20년 전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텔레비전 볼륨을 낮췄습니다. 이어폰을 꼈습니다.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카페 내부 조형물을 바꿨습니다. 낡은 벽시계를 떼어내고 선반을 달았습니다. 서진이 직접 드릴로 구멍을 뚫었죠. 조심해요. 필자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선반이 완성됐습니다. 작은 화분들을 올려놓으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재주가 있네요. 필자가 감탄했습니다. 서진은 뿌듯했습니다. 카페 앞 화단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허브를 심는 이벤트였죠. 손님들이 직접 심고 이름표 달아요. 자기가 심은 허브는 자기가 물 주러 오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참여했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 화단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죠. 이름표를 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물 줘야 하니까. 아이들이 약속했습니다. 화단은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이유가 됐습니다. 경로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커피 납품 요청이 왔죠. 100잔 정도 필요한데 가능하세요? 필자와 서진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원두를 갈고 포장했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죠. 둘 다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필자가 퇴근 후 남아서 도와줬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시험 당일 서진은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2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합격했어요. 필자가 안아줬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카페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였죠. 보험 설계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근처에서 일해서 자주 올게요. 서진은 아메리카노를 내줬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앉아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니, 그 한의원 말이야. 한미정 원장 있잖아. 면허 정지 루머 돌던데?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투자 받는다며? 조심하래. 뭔가 이상하대. 통화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그 손님 옆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실례지만 한의원 말씀하셨나요? 아, 네. 아는 분이 거기 투자했다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이상한가요? 수익 난다고 해놓고 돈이 안 들어온대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에 한미정 한의원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5호 한의원 투자 모집, 고수익 보장, 광고성 기사였습니다. 서진은 한의원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면허번호를 대조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달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도 찾아봤습니다. 공시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한미정 명의 부동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등기도 돼 있었죠. 한의원 수입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였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카페에 취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호 회사 동료였습니다. 서진을 알아봤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일하세요? 네. 남자는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형수님, 그 여자 조심하세요. 한미정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투자한다고 돈 다 끌어모았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회사 지분까지 담보로 잡혔대요. 미쳤죠?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지금 난리예요. 어머니 집까지 담보 들어갔다는데. 남자는 그대로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서진은 택시를 불러 남자를 보냈습니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직접 폭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명숙의 SNS를 봤습니다. 최근 게시물에 한방약을 자랑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댓글에 미정 원장님 감사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금목걸이 인증샷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스크린샷을 찍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한미정 관련 기사도 모두 저장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도 캡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서진이 피해를 볼 수 있었죠. 검색창에 금융 사기 제보를 쳤습니다. 금융감독원 익명 제보 메일함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수집한 자료 일부를 첨부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없이 단서만 보냈습니다. 한미정, 오한 의원, 불법 투자 모집 의심. 제보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씨앗은 심었습니다. 필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복수는 느리게 하는 게 맞죠? 필자가 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단골 노부부의 금혼식이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이었죠. 부부가 카페에서 조촐한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진과 필자가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꽃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했네. 고마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이 만드는 거구나. 거칠애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밤에 혼자 앉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속이 시원할까? 아니라 해도 나는 나로 선다. 복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목적은 서진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미정의 움직임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명숙과 민호를 고급 호텔로 초대했죠. 건강투자 설명회였습니다. 명숙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SNS 영상에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우연히 그 영상을 봤습니다. 스파 체험권도 주고 정관장 세트도 주더라. 미정 원장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명숙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난다며 입금 내역을 보여줬죠. 실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때 본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큰 투자 기회가 있어요. 한방 병원 체인 확장인데 지금 투자하면 3개월 뒤 2배 수익이에요. 민호가 혹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거래처 대금도 밀렸죠.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담보 설정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류상 공동 소유 권리가 이동했죠. 민호는 몰랐습니다. 명숙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 명목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 때문에 명숙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담보는 형식일 뿐이에요. 수익 나면 바로 풀어드려요. 한미정의 말만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익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회계 처리 중이에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입금이 없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곧이에요. 큰 계약이 성사되면 한꺼번에 들어와요. 한미정의 SNS에는
해외 학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휴양지 같은 배경이었죠. 하지만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면 국내 촬영이었습니다. 거짓 홍보였습니다. 명숙이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했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민호가 한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걱정이네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대리인 보낼게요. 한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과일 바구니만 들고 왔다 갔습니다. 병실에서 명숙이 처음으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 기록이 남았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뒀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투자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한시적 출금 중단.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한미정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 안내문만 붙어 있었죠. 전화를 했습니다. 수신 거부였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미정은 잠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가득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담보 권리 행사 예고,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중 압박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또 보냈습니다. 도와줘. 서진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침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카페에서 필자가 차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필자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방향이 틀리면 짐이 돼요. 당신 책임 아니에요.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휴대폰에 아버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에서였죠. 따님,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협심증 재발로 시술 예정이십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복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봤습니다. 민호도 거기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자를 눌러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60대 할머니, 40대 부부, 20대 청년. 나이도 성별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한미정에게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투자금 1,000만 원 날렸어요. 저는 3,000만 원이요. 집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다 사기였어요.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익으로 신뢰를 쌓고 그 다음 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담보를 잡고 잠적했죠.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숙의 집 우편함은 내용 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담보권 실행 예고, 경매 절차 안내. 법의 언어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명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쳐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합니다. 거래처의 통보였습니다. 회사는 거의 문을 닫을 상황이었습니다. 민호가 서진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연락 좀 해줘. 정말 미안해.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서진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창밖을 보며 꼭 쥐었습니다. 필자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마셔요. 서진은 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나서야 할까요? 왜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비서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시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는 게 맞을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은 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씩 의자를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10개의 의자를 올리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마지막 의자를 올리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흐릿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20년 전에 적어놓고 지우지 못한 글씨였습니다. 시술 날짜와 생신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폈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질문 앞에 서진은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밤새 비를 봤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고시원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죠. 구김이 많았지만 다림질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그룹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외벽에 서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긴장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비서실입니다. 예약 있으세요? 한서진입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재빨리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따님 오셨습니까?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서진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증, 과거 사진들.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맞습니다. 한서진 양이십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VIP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 오래 기다렸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아니다. 내 선택이었다. 존중한다. 아버지가 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진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룹 현황 브리핑입니다. 여러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계열사 구조, 매출 현황, ESG 이슈. 복잡했지만 서진은 집중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협력사 대금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0일입니다. 업계 평균은요? 30일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일기와 종이에 쓴 가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서진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겠어요. 사람을 먼저 보겠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일그룹 부회장 한서진. 서진은 명함을 보다 말했습니다. 부회장 대신 경영총괄로 바꿔주세요. 예.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해요. 비서가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이 올라왔습니다. 실종 상속녀 20년 만에 귀환. 서진이 고쳤습니다. 한서진 경영총괄 복귀. 톤을 바꿨습니다. 겉모습보다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저녁, 서진은 들꽃 카페로 갔습니다. 필자가 놀라며 맞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일그룹, 20년의 도피, 그리고 오늘의 결정. 필자는 놀랐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이에요. 일은 계속하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이 제 사람들이에요. 필자가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든 와요. 서진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정장을 입고 한일그룹 사옥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서진은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사내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서진이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속 25년 경비 아저씨도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협력사 직원들 처우 개선 계획 있나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30일 내 현금 결제로 바꾸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복지정책 개편이 발표됐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파일럿 프로그램, 노인 돌봄 재단 출연. 실질적인 정책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지역 카페와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들꽃 카페에 청년 바리스타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필자가 기뻐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한미정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항 CCTV, 환전 기록, 대포 통장 추적. 수사기관과 협업했습니다. 2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정이 제주도 한 리조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출국 직전이었죠.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불법 투자 모집 혐의 한미정 씨 검거. 피해자 50여 명, 피해액 15억 원 추정. 서진은 뉴스를 조용히 봤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피해자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다 날렸어요. 서진은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한일그룹 한서진입니다. 피해 회복재단을 만들 거예요.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수보다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민호와 명숙은 집을 잃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숙이 처음으로 경로당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각성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 말벗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잘못 살았네.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서진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공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각자 자기 몫을 살면 됩니다.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사내 메일링으로 편지가 발송됐습니다. 가치에 대한 편지. 서진이 직접 썼습니다. 거칠애 없이 실천 항목만 담았습니다. 직원들이 호응했습니다. 게시판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위에서 먼저 바꾸니 우리도 바뀝니다. 재단 첫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진이 연단에 섰습니다. 작은 손길이 큰 숲을 만듭니다. 카페 앞 화단의 허브를 떠올리며 한 말이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론은 복수극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복원입니다. 미래입니다. 인터뷰마다 같은 답을 했습니다. 언론도 점차 톤을 바꿨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회사를 나와 들꽃 카페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카페까지 모실까요? 아니요. 여기서 내릴게요. 서진은 골목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카페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왔어요? 필자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손님인데 왜 이래요? 여기선 제가 직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젠 손이 덜 떨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필자가 웃었습니다. 많이 단단해졌어요. 바둑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2점만 줄게. 한 번 더 봐. 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봐. 서진은 앉아 바둑을 뒀습니다. 이번엔 비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많이 늘었네. 다음엔 점수 안 줘도 되겠어.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스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자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요. 서진이 열었습니다. 새 머그컵이었습니다. 금간 컵을 대신할 컵이었죠. 금간 컵은 버려야 해요. 새 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금간 컵도 소중해요. 간직할게요. 서진은 2컵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였습니다. 벽에 새 사진이 걸렸습니다. 오늘 찍은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필자와 서진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옆에 걸렸죠. 시간이 화해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친구하자. 사장이고 직원이고 할 거 없어. 네, 친구.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출입문에 새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손글씨로 적은 문구였습니다. 혼자 오신 분도 친구처럼. 서진의 문장이었습니다. 문을 잠그며 종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화면은 창가의 허브 화분을 비췄습니다.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내일도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내일도 단골 손님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일도 커피를 내릴 것입니다. 평범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겉이 아닌 속으로 채운 삶. 서진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아침엔 한일그룹 사옥에서 저녁엔 들꽃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개의 삶이 조화롭게 이어졌습니다. 한일그룹 사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현장 직원이 쓴 글이었죠. 위에서 먼저 바꾸려 하니 우리도 바뀝니다. 30일 결제 덕분에 협력사 직원들이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은 그 글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지만 아래에서 완성됩니다. 피해자 지원 재단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기 취약 고령층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교육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무슨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했습니다. 들꽃 카페에 손글씨 리뷰 카드가 늘었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코르크보드가 가득 찼습니다. 여긴 마음이 덜 시려요. 혼자 와도 외롭지 않아요. 커피보다 사람이 더 따뜻한 곳. 리뷰를 읽는 필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숙은 경로당에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쑥라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만든 쑥라떼예요. 명숙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야간 택배 상하차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정직한 땀을 흘렸습니다. 늦은 성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택배차에서 짐을 내리다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벌과 구원의 현실적 접점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액자에 넣어 카페에 걸었습니다. 필자가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카페 동업 준비 중. 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동업이요? 언젠가 내 카페를 내야지. 난 도와줄게.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법원에서 한미정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기, 횡령, 무면허 의료행위. 2심 판결도 유지됐습니다. 징역 7년, 피해 회복금 12억 원. 가벼운 사과가 아니라 숫자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실적 정의였습니다. 한일그룹 사보에 서진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도 관계도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며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한 시간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했습니다. 게시판 조회수가 10,000을 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진은 카페에서 필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행복해요? 필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필자가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야. 창밖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허브 화단에 새싹이 더 많이 돋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주러 왔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리지만 흔들린 자리마다 뿌리가 깊어졌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내일도 알람은 울릴 것입니다. 서진은 일어날 것입니다. 카페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평범한 반복이지만 이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았다면 이 편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추억 편지함을 함께 해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추억 편지함이었습니다.